주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대선 끝나면은 저는 한동안은 좀 정치 말고 다른 아이템을 가야겠다 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럴 틈이 없게 큰 이슈들이 뻥뻥 터지고 있는데요. 주간 스케줄도 그렇습니까? 시사 스케줄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원래는 경제 5단체장들과 회동을 갖기로 돼 있었는데요. 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라고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돼서 6단체자 등과 회동을 갖습니다. 근데 이 회동을 갖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경련이 1차 일정 조율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배제가 되다시피 했는데 윤 당선인 쪽에서 전경련 쪽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한 측면, 그래서 다시 전경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해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까지로 확대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는데요. 예. 다만 그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격리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동안은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했는데 이걸 면제해준다는 거고요. 다만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처럼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그렇죠. 지금 네.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5살에서 11살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을 하고요. 실제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의무는 아니고 의무는 아닙니다. 예. 백신을 꼭 맞아야 할 만큼 어떤 지병이 있거나 그렇죠. 약한 어린이들 원하면 맞을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재판 일정 하나 있죠. 유승준 씨,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네. 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가수 가수 스티브 유. 원래 그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유 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 뒤에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를 당하니까 유승준 씨가 2020년 10월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원래 지난달에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측인 LA 총영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변론 재개를 재판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요거 주목이 되네요.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화요일은 간단히 건너뛰고요.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큰 일정은 없어요? 큰 일정은 없습니다. 수요일로 가죠. 예. 국무회의 의결이 있는데 예비비 예비비 이전에 문제가 관한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요일에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안을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보다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부동산,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라든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를 하는 점, 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올해 보유세 부담을 추가 완화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새로 들어올 정부도 다 세금 낮추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공약을 했었죠. 네. 수요일에 살펴볼 일정 또 있습니까? 통계청이 2022년 1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1월 태어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발표를 합니다. 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거든요. 한 명이 안 됐어요. 한 명이 안 됐습니다. 네. 2018년에 0.98명을 기록한 뒤에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걱정입니다. 그래요. 저출산 문제. 그래요. 목요일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중요하죠.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동안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요. 일단 후보 등록 없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합한 후보를 적어내는 그런 방식, 이른바 콘클라베 경선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황 선출 투표 콘클라베처럼. 그렇습니다. 예. 일단 후보군으로는요. 박홍근, 박광훈, 이원욱 3파전으로 언론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규백, 김경협, 이광재 의원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의원이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을 하되 1차 투표 시 10% 이상 득표자는 정견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왜 콘클라베 방식을 취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이렇게 해야 당내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갈등 이런 게 없다면서요.
갈등도 없고요. 예. 선거가 너무 격화될 것을 우려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네.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방법을 쓴 그렇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목요일 일정 또 볼까요? 현지 시각으로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긴급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그리고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동시에 열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 정상이 참가를 하는데요. 네. 회의 주요 안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추가 제재하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제공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EU, G7 정상회의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금요일로 넘어가죠.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 선고가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성호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차례에 걸쳐서 특활비 4억 원을 건네서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네. 1심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김성호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이번 주의 일정들 여러분 잘 체크하고 따라와 주십시오. 민동기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